2022년 2월 러시아 탱크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던 그날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폴란드였죠. 그들은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립니다. 독일의 명품 레오파르트도 미국의 최강 에이브럼스도 아닌 대한민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대량으로 주문한 겁니다. 당시 유럽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한마디로 비웃음이었습니다. 폴란드가 미쳤나? 왜 검증되지 않은 한국 무기를? 나토 표준 장비도 많은데. 굳이? 심지어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폴란드의 선택을 패닉 바잉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비웃음은 완전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경악과 부러움으로 말이죠. 폴란드의 선택은 결코 충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겐 절박한 이유가 있었죠. 첫째, 시간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주문해도 7년에서 1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이미 주문이 밀려 있었고 생산 속도도 느렸죠.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K 전차는 2-3년 내 인도가 가능했습니다. 당장 눈앞에 러시아라는 위협이 있는 폴란드에게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둘째, 가격 대비 성능이었습니다. K2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 2A7보다 30% 저렴하면서도 자동장전 시스템, 능동방어 시스템 등 최신 기술이 총망라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지형에 최적화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독일제보다 오히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죠.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생산 기술까지 이전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폴란드 현지에 공장을 짓고 폴란드 노동자들이 직접 K2를 생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였죠. 이것은 폴란드의 방위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기회였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그리고 천공 방공 미사일과 FA-50 경전투기까지. 총액 145억 달러, 우리 돈 약 2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계약이었죠. 그리고 2025년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러시아 무인기 한 대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의 명백한 도발이었죠.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의 영공 침범은 곧 나토 전체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유럽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나토 본부에선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각국 정상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우리가 대응해야 하나? 이게 5조에 해당하나? 자칫 3차 대전으로 번지는 거 아냐? 하지만 폴란드는 달랐습니다. 드론 침입 6분 만에 F-16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고 동시에 지상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산 천공 방공 시스템이 이미 드론의 정확한 좌표를 포착하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K2 전차, K9 자주포, 그리고 최신형 K방공 네트워크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연동되어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갖췄죠. 가장 놀라운 건 대응 속도였습니다. 침입 감지부터 요격 준비까지 고작 8분. 이것은 나토 평균 대응 시간인 23분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 드론은 폴란드군의 압도적인 대응 태세를 확인하고 황급히 후퇴했습니다. 한 발의 총성도 없이 완벽한 억제력만으로 위협을 제압한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유럽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3년 전 폴란드를 비웃던 그 전문가들은 이제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이런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한국 무기 시스템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통합될 수 있나? 천궁의 탐지 능력은 패트리어트보다 정말 우수한가? K2 전차의 네트워크 능력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도 한국산 무기를 도입할 수 있나? 특히 충격을 받은 건 독일이었습니다. 자국의 자랑인 레오파르트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전하는 동안 한국의 K2는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있었으니까요. 폴란드가 요구하는 스펙에 맞춰 맞춤형으로 개량되는 유연성도 독일제는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독일은 연간 레오파르트를 고작 40대에서 50대 생산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K2를 연간 100대 이상 찍어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현실화된 유럽에서 이런 생산 속도는 곧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였죠. 그리고 마침내 역사적인 발표가 나옵니다. 유럽연합이 추진하는 유럽 공동 방위 증강 프로그램, 통칭 EDAP가 공식 출범한 겁니다. 총 규모 2천억 유로, 우리 돈 약 245조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방산 사업이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한국이 이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으로 초청받습니다. 유럽의 자존심을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죠. 유럽은 빠른 시간 내에 대량의 무기가 필요했고 그걸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분야는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러시아의 드론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천궁과 같은 중거리 방공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독일의 IRIS-T나 프랑스의 SAMPT는 성능은 좋지만 너무 비쌌고 미국의 패트리어트는 주문되기만 5년이었습니다. 반면 천궁은 가격은 합리적이고 납기는 빠르며 성능은 실전에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선택은 명백했죠. 푸틴의 표정이 굳어진 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의 내부 보고서가 유출되었는데 거기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폴란드군의 대응 능력이 3년 전과 비교해 300% 향상되었다. 특히 한국제 무기 시스템의 네트워크 통합 능력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초과한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K2 전차의 사격 통제 시스템은 러시아의 최신형 T-14 아르마타보다 반응 속도가 2초 빠르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초. 전차전에서 이 2초는 생사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K9 자주포의 경우는 더 심각했습니다. 분당 6발에서 8발의 사격 속도는 러시아의 ES-19 무스타의 2배였고 사거리도 10km 더 길었습니다. 게다가 K9은 사격 후 즉시 진지를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까지 갖췄죠. 쏘고 튀는 현대전의 교과서적인 무기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메이드 인 코리아의 확산 속도였죠.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가 K9을 도입했고 노르웨이가 K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으며 이제 독일과 프랑스마저 한국과의 공동 개발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나토의 동쪽 전선 전체가 한국제 무기로 무장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남 창원의 방산 공장들은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용접 불꽃이 튀고 거대한 포신이 조립되며 최첨단 전자장비들이 탱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강철 위에는 자랑스럽게 새겨집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불과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였습니다. K1 전차를 만들 때도 미국의 기술을 빌려야 했고 전투기는 꿈도 못 꿨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 방산 수출 9위. 2023년 한 해 수출액만 170억 달러. 그리고 2025년에는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력의 축적입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법을 배웠고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기를 개량하는 노하우를 쌓았습니다. 이제 K2 전차는 단순한 탱크가 아니라 지상 전투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은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철한 계산이었고 미래를 내다본 해안이었으며 결국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증명한 것은 단 하나.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입니다. 푸틴이 으르렁댈수록 유럽의 불안이 커질수록 대한민국 방산의 라인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역사는 기록할 겁니다. 2020년대 세계 방위 산업의 지형을 바꾼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3년 전 비웃음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이렇게 경이로움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일 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K무기들이 개발되고 있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화는 이제 막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